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추적 종목 장중 특징주 말씀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나쁘지 않은 바로 이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추려 봤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원전 관련해서는 일진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을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시각을 좀 달리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토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월봉을 보신다면 역사적인 신고가가 16,400원, 2017년 말에, 그리고 그렇죠. 2017년 말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갱신한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갱신이 안 됐죠. 4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리면서 갱신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에 역사적인 신고가 16,4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일봉에서 본다면 요 라인을 체크할게요. 16,400원. 이 라인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신고가 가격이 될 텐데요. 지금은 16,700원입니다. 그리고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땐 17,100원이 전 고점이 되는데요. 앞에서의 전고점은 14,750원. 지금은 저는 16,400원 기준으로 한번 지금부터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진파워 월봉으로 볼게요. 일진파워는 월봉으로 보면 너무 좀 많이 올랐죠. 이제는 한신기계도 볼게요. 한신기계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기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었고, 보성파워텍이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죠.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말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도 아니죠. 변경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일진파워,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그 중에서 일진파워, 한신기계 관심있게 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진파워랑 한신기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에너토크랑 보성파워텍을 좀 더 관심있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보성파워텍보다는 에너토크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700원 지금 라인부터 저는 14,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좀 길게 가져간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샀는데 바로 시세를 준다면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도 맞겠죠.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 4848 한다고 높은 자리에서 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비트9도 가지고 왔는데요. 18,000원 요 라인이죠. 의미가 있는 그 라인이고요.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20.65%. 지금 작은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재차 빠지는 모습인데 11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은 째려보시면서 11선 전후로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DY는 로봇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9,520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소개드릴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중에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최근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가지고 온 종목이고, 거래량도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거래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은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도 이날이었습니다. 3월 2일에 장대 양봉 기준봉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요 라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캔들의 50%가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라인입니다. 그렇죠? 요 위에서 이제 다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봤다면 저는 요 라인에서 매수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
금요일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한번 흐름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인베스트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요 라인에서는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잘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상인도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의 모습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기업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 관련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제가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이버원이나 뭐였죠? 하나가 사이버원하고 이렌시스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상인도 이제 보안 관련주로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상인에 대해서는 이제 보안 사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이 캔들, 기준봉을 세웠던 캔들의 50%가 어딘지,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위에서는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제이션 시스템은 예전에 참 많이 리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추세가 이탈되고 그 이후에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입니다. 좀 더 길게 볼게요. 요 라인을 이제 깨지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주가는 오히려 윗꼬리 다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이제 한번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765원 요 라인 전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림은 단기적으로 고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11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확산되고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로봇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주들 너무 많죠? 로보도 있고, 휴림 로봇도 있고, 크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 스윙 자리에서는 좀 먹을 자리가 없다 볼 수가 있겠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은 높여주는 모습, 그리고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피코그램은 이제 금요일에 빠졌습니다. 역시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다음 주의 흐름을 보시면서 타점 잡아보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죠. 고려 시멘트는 고려를 해보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간 외에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좀 빠졌지만 역시 11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갭이 뜨면서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조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버킷 스튜디오도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죠. 상한가를 만들고 그 라인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분봉 30분봉 15분봉 보시면서 타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토엔입니다. 오토엔도 금요일에 시세를 주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상한가였던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라면 요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것 같아요.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요 라인으로 뭐 잡아도 되겠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 이후에 많이 빠졌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또 관련 있는 곳이 마켓컬리 이제 투자를 한 기업이고, 관련으로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점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고점 이제 돌파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벤처 투자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의 모습을 보신다면 미래에셋벤처 투자가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냥 사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손절 라인만 칼같이 한다면 오히려 손실보다는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티플렉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목요일, 금요일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좋았겠죠. 니켈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의 자리는 11선 깨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 저는 요 라인까지, 짧게 본다면 요 라인, 좀 더 길게 본다면 요 라인까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선제는 또 여러가지 재료가 있죠. 정치 관련도 있고 다른 재료도 있는데 금요일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11선 지지해주는 모습, 이제 월요일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주민터넷 정책 관련 주죠. 요 종목도 이제 최근에는 상승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시세를 한번 주고 이제 꼬리로 나와준 모습인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 보시면서 타점 잡아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주민터넷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오히려 저는 주민터넷이 금요일에 7% 빠졌지만 매집의 한 모습이다, 물량 소화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장 중에 장 초반에 빠져준다면 땡큐 하고 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다 차트의 모습은 좋습니다. 한신공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 11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접근한다면 401선 깬다면, 아니라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의 50%를 깬다면, 잘못 체크했네요. 네, 요 라인이 되겠죠? 18,850원 요 정도일 텐데요. 요 기준으로 나는 요 라인 깨면 난 손절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주도할, 그리고 주도했던 건설, 뭐 인테리어, 시공 뭐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신공영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화공영 뭐 여러 건설 관련 주들 많이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 대거 상한가를 들어간 인테리어 관련 주들, 한국가구, 오하임 INT, NX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는 그런 테마들이 한번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 바로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